주먹구구식으로 늘려나가는 가맹 사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쵸, 이제 그런 약간 생각이- 먹튀 본사라고 우리가 그렇죠. 이제- 가맹금, 교육비, 인테리어 중에 그 가맹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변호사님 이제 한 3주 만에 네. 이번에 잠은 좀 많이 주무셨고요. 네. 네. 우리 미인은 잠꾸러기 변호사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뀌는 가맹사업법 이게 매년 갱신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원래 사실 보통 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네.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네. 지금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것만 해도 13차례 개정이 됐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1년에 한 번씩 거의 됐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더 많이 됐죠. 더 많이. 네. 올해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하셨던 게 작년에 발의했던 내용 중에서 통과된 게 없어요. 통과된 건 없는데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사항에 대해서 발의하신 네네네네. 의원분이 계시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네,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었는데 네, 이게 지금 그냥 의안 폐기가 됐고 다시 또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입법 예고는 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2021년도에는 안 되는 건가요? 22?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21년도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네,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바뀌는 부분은 없죠. 음. 이건 이제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을 한 본사만 네. 이제 공정에서 등록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가맹 거래사 겸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을 의무적으로 한 이제 본점에 한해서 가맹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 결정이 빨리 못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본사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가맹점들한테 더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재무가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이미 1년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즉흥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늘려나가는 가맹 사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쵸, 이제 그런 약간 생각이- 먹튀 본사라고 우리가 그쵸, 이제 그쵸. 하는 본사들 같은 경우에 막 단기간에 막 진짜 100개 정도로 확 모집하고 회사를 이제 팔아 넘기고 이제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먹튀 본사. 네. 그쵸. 어쩌면은 그게 필요한 법일 수 있겠네요. 통과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점주들한테는 당연히 더 좋은 법이 되겠죠. 네, 본사들 입장에서는 더 주의해야 되는 법이 될 테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한데 직영점까지 낼 자금이 되지 않는 이제 스타트업 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되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네. 올해 바뀌는 거는 이제 아직은 뭐 특별한 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바뀐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사실 설명드릴 거는 오늘 하루 종일 설명을 드려도 그렇죠.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 정보공개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또 가맹금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사실 2013년도에 개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업력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너무나 당연하게 정보공개서를 받을 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라는 거는 내가 요 지역에다가 이제 가맹점을 오픈을 할 거다라고 하면 그 인근의 10군데 가맹점들의 뭐 상호,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재한 서류를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만든 취지 자체는 점주들이 오픈을 하기 전에 그 인근 가맹점에 좀 가보라는 거죠. 운영 형태도 보고 뭐 손님이 많은지도 보고 뭐 먹어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건데 네. 이것도 2013년도에 사실 개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보공개서를 사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게 또 2개월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1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점주를 위해서 기간을 좀 더 늘려준 것도 있죠. 좀 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 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건 가맹금, 교육비,
법이 인테리어 중에 그 가맹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가맹금의 정의에 대해서도 네.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가맹금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초기 가맹금이 있고 네. 계속 가맹금이 있고 또 인테리어 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마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차익 가맹금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것도 사실 가맹금이에요. 그러니까 본사에 귀속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대금을 네. 본사에 1억을 줬는데 네. 본사가 5천은 이익으로 취하고 5천은 하청업체에 내려줬어요. 네. 그럼 그 나머지 본사가 취한 5천도 차익 가맹금이니까 또 반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실 비용을 지출한 비용을 뺀 건 가맹금이라고 본다는 건가요? 당연히 가입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네. 계약이행 보증금 같은 초기 이 네. 예치 대상 가맹금의 경우에는 네. 당연한 거고 네. 그거 말고 인테리어나 설비의 마진 이 부분도 가맹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공개서를 14일 전 제공하지 않아서 반환 청구를 하는 건 이 네. 법 10조에 따른 반환 청구거든요. 네. 이걸로 인해서 그 대상에 되는 이 가맹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실 지출된 그 5천만 원, 업체들한테 내려간 그 5천만 원은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또 청구해서 받게 돼요. 그건 또 별도 민사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청구 원인이 좀 다른 거죠. 이제 우리 민사소송의 기본은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법 10조 1항에 따른 청구는 부당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계약을 종료시키고 받아간 거를 돌려달라라는 내용이니까 네. 그 성질이 부당이득인 거죠. 그래서 본사가 갖고 있지 않은 건 부당이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에 따르면. 하지만 본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또 추가로 5천만 원의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네. 이거는 손해배상으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떤 카페에 가맹점을 낼 때 한 1억 정도가 본사의 가맹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4개월 정도 안에 이제 어떤 정보 공개서 미제공으로 위한 반환 청구를 할 때쯤 되면 어떤 주방 기기라든지 인테리어 공사 실비들은 다 지출이 된 이후일 수 있잖아요. 정보 공개서를 미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냈던 금액을 다 청구할 수가 있다는 뜻인가요? 항목이 다르지만 어쨌든 항목 그 말씀하셨던 그 항목들을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네. 그리고 본사가 수취한 인테리어나 설비의 마진에 대한 차익 가맹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0조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으로 청구를 하고 네. 그리고 본사가 실제 먹지는 않았지만 실제 우리가 인테리어를 통해서 지출했던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실상계라든가 본사의 책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액이 다 반환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또 이 13년도에 또 유의미하게 또 이제 개정이 됐던 거는 네. 이 가맹점 100곳 이상 이 가맹본사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예상 매출의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이때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편의점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많이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편의점이 24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맹점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24시간을 해야 되는 편의점들은 이걸 선택적으로 못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24시간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거를 안 할 수 없게끔 계약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편의점 관련된 점주님들을 이제 대리를 해서 굉장히 조정 소송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편의점 계약서를 보시면은 네. 굉장히 부속 서류들이 많아요. 이제 본 계약서 타입도 A, B, C, D, E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만 거기에 부속되는 서류들 이제 가맹계약서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고 추가 약정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네. 추가 지원금이라고 해서 24시간 운영을 할 경우에 뭐 전기료를 지원한다라든가 네. 또 본사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적자예요. 그래서 점주는 강제가 되는 거예요. 이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4시간을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미끼를 던져주고 그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4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편의점 하시는 가맹점주님들께서는 좀 이런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가맹사업법 자체는 24시간을 의무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는 이 의무를 지켜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 여쭤볼게요. 영업 지역을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맹 계약서에 보면 지역을 명시를 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조항, 영업 지역 조항 안에 뭐 거리 1km, 2km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길이를 지키게 되면은 네. 굳이 지도상에서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상에서 표기하는 것도 의무인가요? 지도상에 표기하는 것까지 의무로 돼 있는 건 아닌데 네. 약간 지역이라고 해도 반경 1km라고 하면 이게 동그라미가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중간에 큰 대로가 있다. 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네. 그럼 사실 그 여기 반대편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뭐 반경 몇 킬로다라고 써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별지 첨부되어 있는 이제 그 지도에 따른다라고 이제 보통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뭐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가맹 사업을 할 때 가맹 사업자 단체에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본사가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확하게 가맹 사업자 단체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가맹 사업자 단체 같은 경우에는 네. 본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제 약간 노조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전주들끼리 본사와 어떤 거래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만든 하나의 단체인 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개정안들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네. 어떤 법적인 지위를 인정을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네. 이게 사실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독립된 사업자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지위를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되게 많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구성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누구랑 그럼 협의를 하는 소리냐. 이렇게 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공정에서 이제 신고를 받도록 하고 해서 그 네. 점주의 이제 지위를 좀 인정을 해주자. 네네. 뭐 이런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가맹 사업자 단체를 만드는 이유가 어떤 가맹 본사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점주들끼리 뭉쳐서 본사에 대해서 어떤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이게 단체가 만들어질 텐데 좋은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본사가 행포를 가할 때는. 그런데 또 반대로 악용하는 가맹 점주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대표가 본사 측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향유를 받으면서 점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본인 자신의 네. 이제 이익만 챙기고 사실 가맹점 지위에서 벗어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본사가 아예 직역으로 인수를 해주거나. 사실 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은 사실 가맹계약서가 거의 본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점주들이 사인만 하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끌려다니지는 말자. 예를 들어서 본사가 부당하게 로열티를 마음대로 인상을 하거나 없었던 항목을 또 추가로 만들거나 또 이제 공급하는 단가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이제 특별히 물가 변동이나 이런 식자재 어떤 변동이 없는데도 본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제 올리거나 또 계약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이제 떼내고 싶어하는 점주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는 목적으로 부당한 조건을 걸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점주들이 합쳐서 네.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사실 있는 게 가맹점 사업자 단체죠.